이른 봄 아침이었습니다. 햇살이 아직 차가운 공기를 비집고 정원 안으로 들어왔어요. 젖은 흙 냄새가 코끝을 스치고 라벤더 잎 끝에 맺힌 물방울이 반짝였죠. 그때 등 뒤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전히 식물한테 먼저 인사하네요. 손끝이 멈췄어요. 돌아보니 오래전 잃은 사람의 친구 민호 씨가 서 있었습니다. 햇살에 눈을 가리며 말했죠. 이번에 루멘가든 리모델링 맡게 됐어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비가 내리던 오후 우리는 벤치 아래에서 숨을 고르고 있었어요. 가끔은 그냥 누군가 옆에만 있어줘도 되잖아요. 그 한마디에 심장이 조용히 무너졌습니다. 빗소리 사이로 잊었다 믿었던 이름이 다시 피어났죠. 가을이 와도 그 벤치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이정원에 오고 나서부터 그 사람보다 더 오래 생각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건 누구예요? 윤서 씨요. 바람이 멈추고 단풍잎 하나가 우리 사이로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사랑은 때로 죄책감보다 더 오래 남는다는 걸. 봄이 다시 왔습니다. 라벤더 향기와 커피 향이 뒤섞인 정원 끝 벤치에서 그가 제 손을 잡았어요. 이젠 피하지 않아도 돼요. 네, 알아요. 사람의 마음은 결국 제자리로 돌아오니까요. 정원은 변했지만 그 안의 사랑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사랑은 피할 수 없는 마음의 계절이다. 어느 날 내게 다가온 남편의 친구. 그와 나눈 수채화 같은 사랑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이른 봄 아침이었습니다. 햇살이 아직 차가운 공기를 비집고 정원 안으로 들어왔어요. 밤새 내린 이슬이 라벤더 잎 끝에 매달려 반짝이고 빗방울처럼 투명한 빛이 화단 위로 흩어졌습니다. 저는 물뿌리개를 들고 천천히 걸었어요. 젖은 흙 냄새가 코끝을 스치고 살짝 움트기 시작한 수국잎 사이로 봄바람이 조심스레 지나갔습니다. 오늘은 햇살이 제법 따뜻하네. 혼잣말을 하며 라벤더에 물을 주는데 등 뒤에서 낮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전히 식물한테 먼저 인사하네요. 순간 손끝이 멈췄어요. 돌아보니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베지색 티셔츠에 흙먼지가 살짝 묻은 바지, 그리고 손은 호주머니에 넣은 채 햇살에 눈을 가리며 미소 짓는 얼굴. 민호 씨?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그 이름이 흘러나왔습니다. 기억하시네요. 그는 예전처럼 조용한 사람 특유의 단정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이번에 루멘가든 리모델링 맡게 됐어요. 순간 제 가슴이 묘하게 움찔했습니다. 이 정원은 제 남편과 함께 만든 곳이었거든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로 그 누구도 이곳에 손대지 못하게 했습니다. 여기서 일하신다고요? 네, 설계 담당으로요. 그런데 어떻게 이 정원으로 왔어요? 저도 의도한 건 아닙니다. 그냥 인연이 다시 데려온 거겠죠. 그는 정원 끝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오래된 벤치 위에 부서지고 있었어요. 나무결엔 세월의 금이 가 있었고 그 아래엔 작약이 막 싹을 틔우고 있었습니다. 저 벤치 아직 그대로네요. 그렇죠. 남편이 마지막으로 앉았던 자리니까요. 말을 내뱉자마자 목구멍 안쪽이 조금 뜨거워졌습니다. 민호는 잠시 고개를 숙였어요. 수선이 좀 필요해 보이네요. 손대지 말아요. 그대로 두고 싶어요. 그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벤치 아래로 떨어진 낙엽 하나를 주워들더니 조심스레 손끝으로 쓸었습니다. 시간이 이렇게도 흘렀네요. 그의 목소리가 바람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물뿌리개를 내려놓고 라벤더 화단에 남은 물방울을 손끝으로 만졌습니다. 그 냉기가 이상하게 낯설게 느껴졌어요. 그럼 언제부터 시작하실 건가요? 오늘부터요.
우선 구조 점검부터 하려고요. 그가 정원 안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햇살 사이로 흙먼지가 일었고 그 뒤로 바람이 살짝 불었습니다. 라일락 향이 바람에 섞여 잠깐 동안 저와 그 사람 사이를 스쳐 지나갔어요. 오후가 되어 저는 사무실 창가에 앉아 정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민호 씨가 벤치에 앉아 있더군요. 햇빛이 그의 어깨를 감싸고 그의 옆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그 자리를 보는 순간 오랫동안 꺼내지 못했던 마음 한 조각이 다시 살아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정원은 변하지 않았지만 내 안의 계절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며칠째 맑은 날이 이어졌습니다. 봄볕이 길어지면서 정원은 하루 다르게 달라져요. 라벤더 사이로 개망초가 고개를 들고 장미 화단은 겨우내 얼었던 가지 끝에서 연두빛이 번졌습니다. 민호 씨는 아침마다 벤치 주변 흙을 살폈습니다. 낡은 목재 틈에 이끼가 번져 있었고 그는 무릎을 꿇은 채 나무결을 조심스레 쓸었습니다. 누군가의 상처를 더 건드리지 않으려는 손끝처럼요. 저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햇살에 반사된 흙먼지가 가볍게 떠오르고 셔츠 자락이 바람에 살짝 흔들렸습니다. 이상하게 편안하면서도 가슴 어딘가가 저릿했어요. 이 장미 아직도 여기에 있네요. 그가 제 쪽으로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네. 남편이 직접 심은 거라 손을 못 대겠더라고요.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자 목구멍 안쪽이 뜨거워졌습니다. 누군가 앞에서 남편이란 단어를 말한 것이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민호 씨는 가시를 피하려 손을 둥글게 말아 쥔 채 마른 줄기를 들어 올렸습니다. 겉은 메말라 보여도요. 속은 살아있어요. 뿌리가 아직 숨을 쉽니다. 그가 흙을 살짝 젖히자 가느다란 뿌리 끝이 분홍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게 들이마셨습니다. 정말 살아있네요. 네. 다음 주면 새눈이 더 선명해질 거예요. 그의 목소리는 단단했지만 따뜻했어요. 그 말이 이상하게 위로처럼 스며듭니다. 몇 해를 그냥 지나치기만 했던 화단 앞에서 저는 처음으로 오래 서 있었어요. 카페 쪽에서 커피 향이 바람을 타고 왔습니다. 이정 사장님이 창문을 활짝 열어두셨더군요. 윤서 씨, 새로운 분 손이 많네. 아침엔 어르신들 흙 나르는 것도 거들더라고. 그래요? 정원도 사람 손이 닿아야 숨을 쉬지. 그 한마디가 마음 어딘가에 오래 남았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벚나무 그림자가 화단 위로 길게 내려앉았고 그 옆에 민호 씨가 서 있었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이 정원 새로 덮기보다 살려내는 게 맞겠습니다. 형태는 그대로 두고 흐름만 조금씩 바꿔볼게요. 그게 가능할까요? 시간이 필요하죠. 정원도 그렇고 사람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 대신 장미줄기를 묶어둔 끈을 가볍게 만졌어요. 바람이 살짝 불었고 장미 끝에서 정말 작은 망울 하나가 반짝였습니다. 봄의 첫 징후였어요. 해가 더 기울자 벤치에 금빛이 얹혔습니다. 그 자리는 여전히 비어 있었지만 이상하게 예전처럼 아프게 보이진 않았어요. 민호 씨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그때도 이런 빛이었죠. 맞아요. 그래서 봄이 한동안 싫었어요. 오늘은 조금 다르게 느껴지면 좋겠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정원 끝을 천천히 바라봤습니다. 라일락 향이 우리 사이를 스쳐 지나가요. 정원은 변함없이 제자리에 있는데 제 안의 계절이 아주 조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부터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았습니다. 밤새 내린 이슬이 장미 잎을 적셨고 물기 맺힌 잎사귀마다 햇빛이 작은 구슬처럼 반짝였어요. 민호 씨는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장갑을 끼고 흙을 뒤집으며 조심스럽게 잡초를 골라내고 있었죠. 그가 흙을 들추는 손끝에서
흙냄새가 새어나와 공기 속으로 퍼졌습니다. 이른 시간부터 나오셨네요. 제가 말을 건네자 그가 고개를 들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시간대가 제일 좋아요. 햇살이 아직 부드럽고 흙이 살아있거든요. 그 말이 왠지 마음에 닿았습니다. 저도 언젠가 그런 말을 했었죠. 식물은 새벽의 온도에서 자란다고. 그 말을 듣던 나는 준호가 제 손을 잡으며 웃던 기억이 스쳤어요. 준호도 그런 말을 자주 했었죠. 제가 조용히 말하자 민호 씨가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준호는 흙을 만질 때 항상 웃었어요. 맞아요. 그 사람은 흙이 손끝에 닿을 때마다 뭔가를 느낀다고 했죠. 살아있는 걸 만지는 기분이라고. 민호 씨는 흙을 손바닥에 올려 천천히 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봐요. 이 정원엔 아직도 준호의 손길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을 듣고도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장미 줄기를 다듬으며 그가 흙을 고르는 소리를 들었어요. 흙이 삽 끝에 부딪히는 소리, 바람에 날리는 잎사귀, 그리고 간간히 들려오는 민호 씨의 숨소리까지. 그 모든 게 묘하게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점심 무렵 이정 사장님이 커피를 한 잔씩 들고 왔어요. 두 분 정말 열심히들 하시네요. 이 정원 올해는 정말 다르게 피겠어요. 사장님, 커피 향이 더 빨리 퍼지네요. 민호 씨가 웃으며 잔을 받아들었습니다. 이정 사장님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말했어요. 정원은 신기해요. 누가 돌보느냐에 따라 향이 달라지거든. 그 말에 잠시 웃음이 났습니다. 그럼 올해 향은 어떤가요? 제가 묻자 사장님이 대답했습니다. 지난해보다 조금 더 부드럽네. 사람 향이 섞여서 그래. 사장님이 돌아간 뒤에도 저는 한참이나 그 말을 되새겼어요. 사람 향이 섞였다. 그건 단순한 칭찬이 아니었어요. 이곳에 새로운 온도가 생기고 있다는 뜻이었죠. 오후 민호 씨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윤서 씨는 왜 이 일을 계속하세요? 식물이요? 글쎄요, 다른 일을 할 수 없어서요. 여기선 사람보다 식물이 더 솔직하거든요. 그 말 이해돼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오래 혼자 있었거든요. 사람보다 흙이 조용해서 좋았어요. 그의 목소리엔 약간의 쓸쓸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느꼈어요. 누군가의 상실을 알아보는 사람만이 가지는 묘한 고요함이었죠. 근데 이제는 덜 외로워요. 그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이 정원에 있으니까요. 저는 장갑 낀 손으로 화단의 흙을 살짝 눌렀어요. 그 흙 속에서 아직 어린 뿌리들이 서로 얽혀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럴지도 모르겠네요. 이 정원은 늘 사람을 품어주니까요. 그가 제 쪽을 바라봤습니다. 짧은 시선이었지만 그 안에 무언가가 묻어 있었습니다. 말로 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서로의 마음을 닮은 온기였죠. 그날 저녁 정원 끝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하루 종일 햇빛을 받은 벤치가 따뜻하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멀리 민호 씨가 장비를 정리하며 손을 흔들었어요. 저도 가볍게 손을 들어 답했습니다. 정원 너머로 노을이 깔리고 라벤더 사이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 향이 천천히 제 어깨를 스쳤습니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봄은 아마 혼자가 아닐지도 모르겠다. 오전까지만 해도 하늘은 맑았어요. 하지만 오후로 접어들자 구름이 갑자기 몰려왔습니다. 바람이 눅눅해지고 라벤더 잎사귀가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비가 오려나 봐요. 제가 중얼거리자 민호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곧 쏟아질 것 같네요. 이 장비부터 옮겨야겠어요. 우린 서둘러 공구와 삽을 정리했습니다. 바로 그때 굵은 빗방울이 뚝뚝 떨어졌어요. 정원 전체가 금세 젖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요, 얼른요.
제가 손짓하자 민호 씨가 벤치 아래로 달려왔습니다. 그늘막도 없고 나무 지붕 하나뿐인 벤치였지만 빗줄기를 피하기엔 그곳이 유일했어요. 둘 다 숨을 고르며 앉았습니다. 비가 벤치 위를 두드리고 나무결 사이로 빗물이 흐르며 떨어졌습니다. 바람에 섞인 흙냄새와 라일락 향이 진하게 퍼졌어요. 이 정원에서 비를 맞는 건 오랜만이네요. 제가 말하자 민호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 냄새가 좋네요. 좀 서늘하지만 숨이 트이잖아요. 그의 말이 이상하게 위로처럼 들렸습니다. 비가 세차게 내리면서 정원 위의 먼지들이 하나둘 씻겨 내려갔습니다. 화단의 장미잎엔 물방울이 맺혀 아직 피지 않은 꽃봉오리를 더 선명하게 비쳤습니다. 준호 씨는 비 오는 날이면 항상 나무 밑에서 커피를 마셨어요. 제 입에서 자연스럽게 그 이름이 흘러나왔습니다. 빗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편하다고 했죠. 민호 씨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 사람은 늘 그랬죠. 비를 싫어하는 법이 없었어요. 언젠가 말하더군요. 비는 흙의 숨소리야. 라고.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가만히 손을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빗소리와 함께 오래 묻어뒀던 기억들이 차분히 떠올랐습니다. 그 말을 저도 들었어요. 그랬어요? 그때는 그냥 예쁜 표현이라 생각했는데 지금은 조금 알 것 같아요. 벚나무 잎 사이로 떨어진 빗방울이 벤치 앞 잔디 위에 원을 그리며 튀었습니다. 민호 씨가 제 쪽으로 시선을 옮겼어요. 그의 눈빛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온도가 담겨 있었어요. 윤서 씨, 네. 가끔은 그냥 누군가 옆에만 있어줘도 되잖아요. 그 말에 가슴이 살짝 떨렸습니다.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비가 점점 잦아들었어요. 정원 위에 얇은 안개가 깔렸고 나무 아래선 물방울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공기가 새로 태어난 듯 맑았습니다. 민호 씨가 나무줄기를 손끝으로 쓸며 말했습니다. 이 벤치 여전히 단단하네요. 그래요. 세월이 지나도 꺼내보면 견고하죠. 사람 마음도 그럴까요? 글쎄요. 흙처럼 비를 맞고 나서야 단단해지는지도 모르죠. 그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공기 속에서 오래 머물렀습니다. 비가 완전히 그쳤을 때 저는 벤치에 남은 물기를 손수건으로 닦았습니다. 민호 씨가 가만히 바라보다가 물었습니다. 윤서 씨, 다음 주에 괜찮으면 같이 나무를 심을래요? 어떤 나무요? 계절마다 다른 색을 보여주는 단풍나무요. 그의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이 정원에도 계절이 새로 필요하겠죠. 그날 흙과 비 그리고 벤치 위의 잔물결 속에서 저는 아주 오랜만에 가슴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비 내린 후의 공기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온도를 품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온기 속엔 누군가를 향해 열리는 조용한 마음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비가 그친 다음 날 정원은 더 맑고 고요했습니다. 밤새 내린 빗물이 잎마다 맺혀 있었고 그 사이로 아침 햇살이 부서졌어요. 공기 중엔 흙냄새와 라벤더 향이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준호, 민호, 그리고 나. 우리 셋은 오래전 같은 조경회사의 동료였습니다. 그 시절에 나는 식물보다 사람이 어려웠고 준호 씨는 그런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었어요. 늘 웃으며 말했죠. 식물은 사람 마음이 들리면 더 잘 자란대. 민호 씨는 그때 준호 씨의 직장 동료이자 친구였습니다. 일에선 차분하고 섬세했지만 감정을 드러내는 데는 서툰 사람이었죠. 퇴근 후 셋이 모여 커피를 마시던 날들이 생각나요. 항상 준호가 말하고 민호 씨는 조용히 듣고 나는 그 둘 사이에서 웃기만 했죠. 하지만 마지막 그 봄날
갑작스런 폭우 속에서 준호는 벤치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나무를 꺾고 금이 간 목재가 그를 덮쳤죠. 그 이후 정원은 멈췄습니다. 나는 그 자리를 떠나지도 바라보지도 못한 채 오랜 시간을 흘려보냈습니다. 오후에 이건 오래된 설계도예요. 민호 씨가 작업실로 들어서며 말했습니다. 그의 손엔 구겨진 도면 한 장이 들려 있었어요. 정원 구조를 다시 보려다가 찾았어요. 준호 씨가 마지막으로 남긴 걸지도 모르겠네요. 그는 조심스레 도면을 펼쳤습니다. 손때 묻은 종이 위엔 흙빛 자국이 얼룩처럼 남아 있었어요. 도면의 오른쪽 하단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루멘의 벤치빛이 머무는 자리. 순간 숨이 멎는 기분이었어요. 루멘은 준호가 내게 자주 불러주던 별칭이었거든요. 빛이 약해도 괜찮아. 넌 그 자체로 루멘이야. 그의 목소리가 귓가에 선명하게 울렸습니다. 민호 씨가 낮게 물었습니다. 윤서 씨, 이 이름 알고 계셨어요? 아니요. 이 벤치에 그런 이름이 있는 줄 몰랐어요. 그는 한참 동안 도면을 바라보다가 말했어요. 이건 아마 준호 씨가 당신을 위해 만든 자리예요. 당신이 잠시라도 쉴 수 있게 하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조금 흐려졌습니다. 햇살이 유리창 너머로 스며들며 도면 위를 비쳤어요. 빛이 잔잔하게 번지며 루멘의 벤치라는 글씨를 더욱 선명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녁에 정원으로 나왔습니다. 빗물에 젖은 흙이 아직 촉촉했고 라벤더 향이 진하게 피어올랐어요. 민호 씨가 벤치 근처에서 말했습니다. 이 이름 그대로 남기죠. 네, 그게 좋겠어요. 그는 나무의 금간 부분을 다듬으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준호 씨의 정원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이 벤치도 그 사람도 그리고 윤서 씨도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벤치에 앉았습니다. 나무결에 손을 얹으니 햇빛이 따뜻하게 스며들었어요. 공기 중엔 여전히 준호의 향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커피와 나무 그리고 흙냄새가 섞인 아주 익숙한 냄새였어요. 민호 씨가 제 옆에 조용히 섰습니다. 그의 그림자가 내 그림자 위로 겹쳐졌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장미잎이 벤치 위로 떨어지고 햇살이 그 위를 부드럽게 덮었습니다. 나는 생각했습니다. 누군가를 잃는다는 건 향기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다시 찾아내는 법을 배우는 일이라고. 그리고 그 향기 속에서 나는 처음으로 준호가 아닌 다른 누군가의 온기를 조심스레 느끼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봄의 한가운데였습니다. 정원은 눈에 띄게 달라졌어요. 장미 줄기마다 연두빛이 번지고 라벤더 꽃대는 하루가 다르게 길어졌습니다. 이정 사장님은 카페 창가에서 커피를 내리며 정원 너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두 사람 또 같이네. 그의 시선이 벤치 쪽으로 향했어요. 윤서와 민호는 나란히 흙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윤서는 새 모종을 심으며 표정을 살짝 찡그렸고 민호는 옆에서 삽을 받쳐들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렇게 세게 누르면 뿌리가 상해요. 그래요? 힘 조절이 잘 안 되네요. 조경가가 흙을 이렇게 다루면 어떡해요. 그래도 선생님이 옆에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사장님은 두 사람의 대화를 듣는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참, 정원도 사람도 같이 살아나는구먼. 한편 수미는 정원 입구 쪽에서 스케치북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윤서의 제자이자 식물 치유를 배우는 중이었죠. 수민이 장미 화단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사람 마음이랑 식물이 닮은 것 같아요. 예전엔 차가웠던 흙이 요즘은 따뜻해요. 사장님이 웃었어요. 그건 흙 때문이 아니라 이 정원에 머무는 사람들 때문이지. 사람이요? 응. 누군가의 발걸음, 웃음, 한마디 말이.
이 정원 흙 속에 스며드는 거야. 수미는 그 말을 곰곰이 곱씹었습니다. 그럼 윤서 선생님도 달라진 걸까요? 그럼 그 사람 눈빛이 요즘 좀 부드러워졌잖아. 맞아요. 전엔 늘 바람이 부는 쪽만 바라봤는데 이젠 햇살 드는 방향으로 서 계시더라고요. 사장님은 창문을 조금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오며 커피 향과 라벤더 냄새가 섞였어요. 흙이 살아나면 향이 달라져. 사람 마음도 그래. 그게 바로 봄이지. 오후가 되자 윤서와 민호는 화단을 정리하고 벤치에 앉았습니다. 둘 다 흙이 묻은 손을 바라보며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민호 씨가 먼저 말했어요. 이상하네요. 손에 흙이 묻었는데 깨끗해진 기분이에요. 저도요. 하루를 다 써버린 느낌인데 마음은 가벼워요. 둘 사이로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라벤더 꽃대가 살짝 흔들렸고 햇살이 나무 사이로 반짝이며 떨어졌습니다. 멀리서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수민이 말했습니다. 저 벤치, 이제 다시 이름을 불러야 할 것 같아요. 이름? 루멘의 벤치요. 이젠 슬픈 자리 같지가 않아요. 사장님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빛이 돌아왔으니까. 해가 기울 무렵 정원에는 금빛 그림자가 내려앉았습니다. 윤서는 벤치에 앉은 채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민호 씨, 요즘 정원이 달라진 것 같지 않아요? 네. 사람이 숨을 쉬기 시작해서 그래요. 사람이요? 윤서 씨요. 그의 목소리가 바람처럼 잔잔했습니다.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바람이 머리카락을 스치고 햇살이 내 손등 위로 부드럽게 번졌습니다. 정원은 살아있었고 그 안에서 우리도 조금씩 살아나는 중이었습니다. 가을이 정원에 내려앉은 건 어느새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침엔 안개가 얇게 깔리고 낮에는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조용히 스며들었어요. 라벤더는 씨앗을 맺고 장미는 꽃잎을 다 떨군 채가지 끝을 매만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이상하게 사람 같았어요. 모든 걸 내주고도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있는 사람처럼요. 그날 오후 민호 씨는 벤치 옆 단풍나무 아래서 나뭇잎을 쓸고 있었어요. 바람에 날린 잎들이 그의 어깨 위에 얹히자 그는 잠시 멈춰섰습니다. 가을은 어쩐지 좀 쓸쓸하네요. 제가 말하자 그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그래도 이 계절이 제일 솔직하죠. 가릴 것도 없고 감출 것도 없으니까. 그의 말에 마음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바람에 낙엽이 굴러가고 그 소리가 유난히 또렷하게 들렸어요. 준호 씨도 그랬어요. 가을만 되면 나무 옆에 의자를 놓고 해질녘까지 앉아있곤 했죠. 그 사람은 늘 그렇게 조용한 사람이었죠. 네. 저보다 더 이 정원을 사랑했던 사람.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공기 속에 말하지 못한 문장들이 천천히 흩어졌어요. 민호 씨가 나뭇잎 하나를 주워 들었습니다. 단풍빛이 그의 손가락 사이에서 빛났어요. 윤서 씨. 네. 그 사람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져요. 그 따뜻함 속에서 다른 이름이 자꾸 떠올랐어요. 그 사람보다 더 오래 생각나는 사람입니다. 그의 말이 너무 조용해서 바람 소리보다 더 작게 들렸습니다. 그게 다예요? 제가 묻자 그가 한 박자 늦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니요. 그의 눈빛이 깊어졌어요. 이 정원에 오고 나서부터 그 사람보다 더 오래 생각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숨이 멎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그건 누구예요? 윤서 씨요. 바람이 멈추고 단풍잎 하나가 우리 사이에 떨어졌어요. 그런 말 하면 안 되죠. 알아요. 준호한테 미안하지 않아요? 미안하죠. 하지만 그보다 더 미안한 건 그 사람을 대신해서 당신 곁을 지키고 싶다는 제 마음이에요. 그는 벤치에 놓인 손을 천천히 폈습니다.
윤서 씨가 이곳에서 멈춰 있는 걸 보고 있으면 그냥 같이 머물고 싶어집니다. 그런 말 하지 말아요. 전 한번 결혼했던 사람이잖아요. 민호 씨는 아직도 싱글이고요. 절 좋아하는 것은 어쩜 동정이나 연민일 수 있어요. 아니에요. 그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사랑이에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가을빛이 유리창 너머로 흘러들어왔습니다. 햇살이 금빛으로 번지고 라벤더 줄기 사이로 바람이 스쳤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바닥의 그림자를 바라봤어요. 잠시 후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숨결이 맞닿았어요. 전 그를 끌어안았어요. 그의 그림자와 제 그림자가 겹쳐져 있었어요. 마치 한 몸처럼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오랫동안 서로의 숨결을 나누고 있었답니다. 며칠째 바람이 잦아들더니 그날은 갑자기 꽃잎이 쏟아지듯 내렸습니다. 정원 전체가 분홍빛 안개처럼 흔들렸어요. 벚꽃이 그렇게 한꺼번에 떨어지는 걸 본 건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저녁이 가까워지자 하늘이 붉은 빛으로 물들었고 나무 사이로 낮게 흘러가는 바람이 흙 냄새를 실어왔습니다. 그날 저는 오래 닫아두었던 서랍 하나를 열었어요. 준호의 작업실에 있던 작은 노트 한 권, 모서리가 달아 바른 표지엔 흙먼지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첫 장에는 짧은 메모가 쓰여 있었어요. 정원은 사람의 마음을 담는다.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사랑받은 흙은 언젠가 다시 살아난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무언가 내 안에서 천천히 풀어졌어요. 나는 오랫동안 준호를 붙잡아야 할 사람으로만 생각했지만 그는 이미 나를 놓아주었더군요. 그의 정원은 나를 위한 것이었고 그의 마지막 마음 역시 멈춤이 아니라 이음이었습니다. 눈앞이 조금 흐려졌어요. 벚꽃이 창문 밖으로 흩날렸고 그 사이로 석양빛이 방 안으로 번졌습니다. 빛이 일기장 위를 감싸며 글씨를 금빛으로 물들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아주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준호 씨, 나 이제 괜찮아. 밤이 되자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바람에 흩날리는 벚꽃잎이 마치 눈처럼 천천히 떨어지고 있었어요. 민호 씨가 벤치 앞에서 나무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그가 고개를 들자 꽃잎 하나가 그의 머리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이 밤 참 예쁘죠? 그의 목소리가 바람 사이로 번졌습니다. 네, 예뻐요. 저는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는 제 손에 들린 낡은 노트를 바라보았습니다. 준호 거군요. 네. 근데 이상하게 이제 그 사람 생각이 슬프지 않아요. 그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의 정원도 이제 안심이겠네요. 그러게요. 이제는 나도 이 정원을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순간 바람이 세게 불었고 수많은 꽃잎이 하늘로 흩어졌습니다. 하얀 빛, 분홍빛, 금빛이 뒤섞여 마치 정원이 한 계절을 통째로 날려보내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정원 끝 벤치에 혼자가 아닌 마음으로 앉았습니다. 손끝에 닿는 나무결이 따뜻했고 공기 속엔 봄비가 내리기 전의 향기가 깃들어 있었어요. 눈을 감으니 준호의 목소리도 민호의 웃음도 모두 같은 온도로 내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온기 속에서 나는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있는 게 아니라 다시 피어나는 것이다. 며칠째 하늘은 맑았습니다. 비 한 번 오지 않은 초가을의 정원은 모든 게 고요하고 단단했습니다. 라벤더는 바람에 흔들리고 단풍잎이 조금씩 색을 바꾸고 있었어요. 그날 오전 저는 벤치 옆에 마지막 화단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나무결 사이에 낀 흙을 털어내는데 민호 씨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정말 완성됐네요. 그의 목소리엔 안도와 자부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렇네요. 정원이 다시 숨 쉬는 게 느껴져요. 우린 벤치 앞에 서서 한참을 말없이 바라봤습니다. 가을빛이 정원 위에 내려앉아 있었고 햇살이 벤치의 나무결을 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윤서 씨, 네. 이 벤치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지만 이젠 다른 의미가 생겼어요. 그의 말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민호 씨는 벤치 위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이제 추억의 자리가 아니라 우리의 시작이 되는 자리예요. 그가 잠시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예전보다 훨씬 부드러웠어요. 저 두려웠어요.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누군가를 다시 좋아하는 게 준호 씨에게 미안해서요. 윤서 씨, 민호 씨가 제 손 위에 손을 포개었습니다. 준호는 당신이 이 정원을 지켜주길 바랐어요. 그리고 이 정원은 지금 당신이 다시 살아가는 걸 보고 있습니다. 그 말이 바람에 섞여 정원 전체에 울림처럼 번졌습니다. 우린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오랜 시간 멈춰있던 자리였지만 이제는 낯설지 않았어요. 전 민호 씨의 팔짱을 끼고 사무실로 들어갔어요. 민호 씨가 커피 한 잔을 건넸습니다. 잔에서 올라오는 김이 부드럽게 흩어졌어요. 이 커피 향 기억나죠? 그럼요. 이 향 때문에 우리가 다시 마주한 거잖아요. 햇살이 머그잔을 비추며 반짝였고 잔 표면에 꽃잎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그 작은 꽃잎이 잔 속에서 천천히 떠다니는 걸 둘 다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공기가 따뜻하게 움직였습니다. 손끝이 닿았고 그 따스함이 말보다 먼저 전해졌습니다. 민호 씨, 네. 이제 괜찮을 것 같아요. 무엇이요? 계절이 다시 도는 게요. 그게 조금은 기다려져요. 그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다음 계절도 같이 기다려요. 좋아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단풍잎 몇 장이 벤치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그 잎을 가만히 손에 쥐었습니다. 손바닥 안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그 소리가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벤치는 그리움의 끝이 아니라 사랑의 길 위에 있었다. 정원은 다시 피었고 나도 다시 살아났다. 그날 저녁 해가 지고 정원은 금빛에서 달빛으로 변했습니다. 나무들 사이로 반딧불이 하나 둘 떠올랐고 멀리서 개울물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호 씨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참 고요하네요. 네. 고요한데 참 따뜻해요. 우린 그렇게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서로의 숨결이 바람과 섞여 정원의 리듬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알았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정원과 같아서 다시 돌보면 언젠가 또 피어난다는 걸. 겨울이 스쳐가고 다시 봄이 왔습니다. 루멘가든의 나무들이 새 잎을 틔우고 라벤더 화단 위로 작은 벌들이 날아들었어요. 햇살은 유리창을 통과해 벤치 위에 금빛 그림자를 남겼습니다. 저는 커피를 내리고 있었어요. 김이 오르는 잔에서 은은한 향이 퍼지고 창문 너머로 민호 씨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가지를 다듬으며 조심스레 꽃을 묶고 있었어요. 햇빛이 그의 어깨를 감싸고 바람이 흙냄새를 섞어보냈습니다. 오늘은 향이 좀 다르네요. 그가 말했습니다. 그래요? 응. 조금 더 따뜻해요. 사람 냄새가 나요. 그 말에 저는 웃었습니다. 그건 민호 씨 향이 섞인 거겠죠. 그럼 매일 다르게 내려야겠네요. 괜찮아요. 이 정원은 원래 변하는 게 자연스러우니까요. 정원 안에는 이제 많은 발자국이 생겼습니다. 식물 치유 수업을 들으러 오는 사람들, 꽃을 사러 오는 마을 주민들, 그리고 카페로 변한 작은 온실에서 웃음소리도 들렸어요. 여기, 이제 정말 사람들이 좋아하네요.
루멘가든이 아니라 루멘의 정원이라 불러요. 루멘의 정원이라. 저는 커피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 이름 참 따뜻하네요. 민호 씨가 벤치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이 정원이 처음 생길 때는 준호의 마음이었고, 이제는 윤서 씨의 시간이 되었네요. 그렇네요. 그리고 지금은 우리 둘의 계절이에요. 그가 제 손을 감쌌습니다. 손끝이 따뜻했습니다. 바람이 스치며 라벤더 줄기를 흔들었고 향기가 은은하게 공기 속에 번졌어요. 정원 끝 벤치에 앉아 있으면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게 느껴집니다. 해가 기울면 금빛이, 밤이 오면 푸른빛이, 그리고 그 빛 사이를 지나며 사람의 마음도 조용히 변해갑니다. 민호 씨가 제 옆에서 속삭였습니다. 윤서 씨, 이제는 피하지 않아도 돼요. 네, 알아요. 사람의 마음은 결국 제자리로 돌아오니까요. 저는 그의 어깨에 기대었습니다. 멀리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고 정원 너머로 꽃잎이 흩날렸습니다. 햇살이 우리의 그림자를 천천히 덮었습니다. 그림자는 두 개였지만 그 안의 온도는 하나였습니다. 계절은 다시 돌아왔고 사람의 마음도 그렇게 피어나고 있었어요. 정원은 변했지만 그 안의 사랑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자라고 있었어요. 봄의 정원은 다시 피어났습니다. 그날 윤서와 민호는 정원 끝 벤치 앞에서 가장 조용한 결혼식을 올렸어요. 하객은 많지 않았습니다. 이정 사장님, 제자 수민, 그리고 정원을 함께 돌보던 마을 사람 몇 명. 꽃잎이 하늘에서 내려앉고 라벤더 향이 바람을 따라 퍼졌습니다. 윤서 씨, 이곳이 처음 만난 자리죠. 그래요. 그래서 이 벤치 앞이 좋았어요. 민호 씨의 손을 잡은 순간 햇살이 두 사람을 감싸 안았습니다. 서약 대신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짧게 웃었어요.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정원도 바람도 꽃잎도 그 순간을 함께 기억하고 있었으니까요. 결혼식 후 두 사람은 루멘가든 근처에 작은 신혼집을 마련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정원의 라벤더가 보이고 밤이면 별빛이 벤치까지 내려왔습니다. 첫날 밤 윤서는 민호 씨의 어깨에 기대어 오래 들리지 않던 심장 소리를 들었습니다. 서로의 숨이 조용히 맞물리고 창밖으로 바람이 지나가며 커튼을 흔들었어요. 이젠 무서운 계절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럼요. 우리에겐 다시 봄이 있으니까요. 커튼이 바람에 흔들리고 달빛이 천천히 방 안을 감쌌고 그 밤은 그 어떤 말보다 조용했고 그 어떤 빛보다 따뜻했어요. 시간이 흘러 윤서는 다시 루멘의 정원사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이제 제자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었고 식물 치유와 가드닝을 배우러 온 이들이 전국 각지에서 모여들었어요. 민호 씨는 대학의 전임 조경학과 교수로 임용되어 학생들에게 정원은 마음의 기록이다라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두 사람의 이름은 어느새 루멘의 정원을 상징하는 또 하나의 꽃이 되어 있었습니다. 정원은 해마다 더 유명해졌습니다. 사진작가들이 계절마다 찾아와 꽃과 사람, 벤치와 바람을 담았어요.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이 정원엔 사랑의 냄새가 난다. 그건 틀리지 않은 말이었습니다. 정원 곳곳에 두 사람의 계절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다음해 봄, 윤서는 새 생명을 품었습니다. 루멘가든 한쪽에는 새로 심은 벚나무가 자라기 시작했고 그 아래 작은 그네를 매달았습니다. 이 나무가 아이의 첫 놀이터가 되겠네요. 민호 씨가 말했습니다. 윤서는 미소를 지으며 배를 쓸었습니다. 이 아이는 아마 흙 냄새를 닮을 거예요. 며칠 후 정원에는 세 사람의 발소리가 함께 울렸습니다. 바람이 부드럽게 불고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민호 씨가 벤치에 앉은 윤서의 어깨를 감싸며 속삭였습니다. 루멘의 정원,
이제 진짜 완성됐네요. 응. 그리고 이제 우리 세 사람의 정원이야. 시간이 흘러도 정원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라벤더는 해마다 피고 단풍나무는 해마다 물듭니다. 계절이 돌고 돌아도 정원 안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윤서는 아이의 손을 잡고 벤치로 걸어가요. 햇살 아래 나무 그림자가 부드럽게 흔들립니다. 민호 씨가 웃으며 커피를 내리고 아이의 웃음소리가 라벤더 향기 속으로 섞여갑니다. 윤서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정원처럼 자라난다. 가꾸면 피고 돌보면 살아난다. 사랑은 그렇게 매일 다시 피어난다. 루멘의 정원 끝 벤치에는 오늘도 두 사람의 그림자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로 바람이 스치며 부드럽게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사랑은 피할 수 없는 마음의 계절이다. 그녀의 계절은 그렇게 끝났지만 또 다른 이야기는 지금 막 피어나고 있습니다. 비밀의 정원 6번째 이야기. 15살 연하남과 주방에서 나눈 비밀스러운 밤. 으로 다시 만날 거예요. 가장 먼저 보시려면 구독 잊지 마세요. 사랑은 나이도 세대도 넘어 그저 마음이 닿는 순간 피어나는 것.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따뜻함이 머물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